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리오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술과 알코올 이야기 47번째 시간입니다. 알코올 중독증 자가 체크리스트입니다. 자가 체크리스트.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이 출처인 이 지금 리스트인데 총 20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체크리스트를 볼 때 조금 이 체크리스트를 이 해당 환자분의 당사자들이 체크를 할 때는 체크를 하고 나서도 이걸 이제 우리가 결과지를 봤을 때 뭐 몇 개 이상이면 어느 상태, 몇 개 이상이면 어느 상태 이런 걸 보면 어차피 체크리스트는 다 그냥 뻔한 소리 하는 거야. 어차피 다 이거 환자 다 환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야. 이거 체크리스트 해서 문제 안 나온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들이야? 라고 이렇게 경시하면서 이 체크리스트를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체크리스트가 생각보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진 않습니다. 나름 이 체크리스트 안에 그 환자들의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습성과 특성과 이런 것들을 잘 녹여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것들이 또 거기 안에서 단순히 그냥 개수, 숫자가 몇 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부분에 이제 체크를 한 지가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뭔가 불안감이나 불만이나 어떤 이제 스트레스나 어떤 이제 공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술을 마시는지 어느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어떤 이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조금 더 진지하게 신중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술 때문에 업무가 태만해진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술 때문에 약간 미루거나 약간 이제 못하거나 뭐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이럴 수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1번이고요. 2번 술 때문에 가정 불화가 잦다. 술 때문에 와이프랑 아이들이랑 엄마랑 혹은 또 애인이랑 계속 싸우고 마찰이 생긴다면, 내가 아무리 나 술 정상적이고 문제없고 다 잘 마시는데 왜 그래? 라고 항변한다 하더라도 나는 결국 내 가족에 속해 있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나의 독립적인 가치도 있지만 적어도 가족을 내가 꾸리고 가족 안에 있다는 것은 가족에 종속되어 있다는 건데, 그 가족 사람들이 구성원이 불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걱정을 한다면 내가 아무리 스스로는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한 번 더 돌이켜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정 불화가 얼마나 잦은지. 3번째, 술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불평을 든다. 야, 너 때문에 어제 고생 엄청 했어. 너 왜 이렇게 술 마시면 이렇게 힘들게 하니? 너 술 마시면 안 되겠다. 이런 핀잔이나 불평을 들었다면 한 번이라도 가볍게라도, 그러면 내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다음 4번째, 술 마시고 다음날 후회한다. 너무 이제 술 마시는 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어제 좀 덜 마실걸, 어제 그냥 한 4차는 가지 말걸, 어제 괜히 술 마시고 오버했네 라는 것들, 이런 후회가 된다면 분명히 내가 지금 많이 오버하고 그걸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5번째, 매일 비슷한 시간에 술을 마신다. 오후 시간대든 저녁 퇴근하고 나서든 밤에 야식이 땡기든 아니면 잠이 오지 않든 뭔가 이제 불안하든 우울하든 외롭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뭐 비슷한 시간대에 술을 마시는지. 자, 6번째, 술을 마시지 않고 잠을 자기 힘들다. 이게 딱 불면이랑 관련이 있겠죠. 내가 어떤 수면 관련 트러블 때문에 술을 의존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를 체크할 수 있고요. 자, 7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술 생각이 난다. 아침에 우리가 술을 마시면 다음날 회복을 하고 다시 또 정상 생활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보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술 마시고 싶다 라고 한다는 건 좀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넣어뒀고요. 자, 8번째, 밖에서 혼자 술을 마신다. 보통 술은 이제 사회적인 의미로 혼자서 즐기는 것도 있지만 친구들과 교감을 하기 위해서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서 술을 마신다는 건 내가 특별히
집에서 술이 좋다면 집에서 내가 이제 술을 사서 뭔가 마실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밖에서 분위기 좋은 바나 자기가 이제 나름 이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혼자 드시는 분들이 가볍게 그렇게 드시는 경우가 쉽지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혼자 먹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경고를 지금 한 메시지고요. 자, 그리고 9번째, 술 때문에 가정생활에 무관심해진다. 가정불화랑 조금 비슷한 계열이죠. 어쨌든 중요하고 내가 제일 기본으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무심해지고 태만해진다는 말입니다. 자, 10번째, 술 때문에 금전적으로 곤란을 겪는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내가 술 값이나 이제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계속 돈을 써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용돈이나 내 가용 범위에 있는 현금이나 금액을 더 오버해서 더 넘어서서 술을 마실 정도로 이성을 잃은 단계죠. 자, 11번째, 공포심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다. 어떤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12번째,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너무 어디에서 위축되고, 어디에서 힘이 없어 보이고, 어디에서 계속 뭔가 내성적이고, 그런 자신감, 그런 것들 때문에 술을 마시고. 13번째,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불안한 거죠. 아, 내일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내일 누구를 뭐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14번째, 술자리에서 동료들을 무시하게 된다. 술자리에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큰 소리를 내고 그게 이제 내가 정말 가진 게 이만큼 있어서든 없어서든 뭐 허상이든 허풍이든 아니면 뭐 그냥 이제 어찌 보면 진상이든 술자리에서 동료들에게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왜 이렇게 해?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돼.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5번째, 술 때문에 업무의 능률이 크게 떨어진다. 뭐 첫 번째 업무가 태만해진다는 조금 비슷한 말이긴 한데 어쨌든 술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크게 떨어질 정도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16번째, 술 때문에 창의성이 떨어진다. 창의력. 내가 좀 더 발전적인 생각과 건설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나 그런 태도를 갖지 못하고 항상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이거에 급급한 그런 이제 상태를 창의력이 떨어지는 상황. 17번째, 필름이 완전 끊겨서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다. 이건 누가 봐도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심각한 문제죠. 자, 18번째, 술 때문에 중요한 일을 그르친 적이 있다. 중요한 약속, 중요한 뭔가 일정, 중요한 내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을 놓치거나 까먹거나 그르치거나 술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심각할 수 있겠죠. 19번째, 술 때문에 병원 가서 진료나 상담, 치료 등을 받은 적이 있다. 병원에서 내가 이렇게 가봤다는, 병원을 내가 술 때문에 간다는 거는 정말 큰 결심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어깨 아프고 허리 아파서 병원 한번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술 문제로 병원을 간다는 거는 그게 뭐 입원병원이든 그냥 일반 뭐 한의원이든 뭐 일반 상담원이든 일반 센터든 뭐든 간에 내가 그 병원을 간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성을 나는 머릿속으로는 아니더라도 그 밑에 전의식이나 무의식이나 이 중에서는 굉장히 내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고. 자, 20번째, 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뭐 병원에 이제 우리가 통원치료를 받는 거가 조금 더 단계가 높은 단계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문지를 보면 다양한 원인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 원인들 안에서도 조금 더 가벼운 정도의 수준, 조금 더 무거운 정도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이제 20개 중에서 우리가 뭐 3개 이상 해당한다면 알코올 중독의 위험이 높고 5개 이상이면 알코올 중독,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이제 진단, 확진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단순히 개수도 개수지만 뭔가 우리가 잘 설문지를 분석해 보면 종류와 그리고 경중, 가벼운 것과 심한 것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쭉 알아봤는데요. 이 출처는 이제 사실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이제 알코올 중독 관련 서적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활용할 출처는 이제 이 실제 임상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라는 책이고 양서원님께서 이제 작성을 해주신 이 책에서 이제 저는 발췌를 했기 때문에 여기 출처를 적어뒀고요. 그리고 이제 설문 대부분에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어쨌든 이제 술로 인해서 개인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가족 문제 또 주변에서 또 이렇게 핀잔과 지탄을 받을 정도면 정도가 더 심각함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하고 그리고 아무리 나는 아니다 뭐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라고 해도
술 때문에 병원을 한번 갔다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술을 정말 마시면 안 되는 지경까지 왔구나라고 인지를 해야지 병원 가서 멋지게 치료한 다음에 멋지게 또 술을 또 열심히 잘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물론 이론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설문지에 대해서 잘 한번 가볍게 읽어봤지만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 심각하지 않으신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될까라고 잘 이제 건전한 술 음주 문화를 만드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